안녕하세요. 노인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관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세대 간의 소통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날 때 어린 사람들은 듣기 싫은 이야기도 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분들은 종종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가치 있고 흥미로워서 상대방이 기꺼이 경청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단지 나이 차이로 인한 예의 때문에 듣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착각은 그래, 내 나이 때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하지. 다음에는 절대로 너에게 잡혀있지 않고 달아날 거야. 라는 젊은 세대의 내적 독백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젊은 세대가 싫어하는 행동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생각해야 할 소통의 방식입니다. 나이 들수록이라는 표현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르신들을 떠올리는 것처럼 중학생들은 초등학생 동생들을 보며 어떻게 나이 들어도 나아지는 게 없냐? 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나이 들었다는 것은 항상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저는 띠동갑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40대인 사람이 40대 후반이나 30대 후반인 사람과 있을 때는 나이 차이를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40대의 사람이 20대 중반인 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이 나이 든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런 인식이 중요할까요? 20살 차이가 나는 젊은 사람들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은 대부분 저 사람이 나이 먹었다고 저러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나이 차이가 만드는 인식의 벽입니다.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동년배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서로 맞서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나고 직장이나 다른 환경에서 권력이나 직급의 차이까지 있다면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농담 삼아 던진 말이 20대 직원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상사는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권력 구조 안에서 그 말을 들은 젊은 직원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와 권력의 차이는 소통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10살 많은 사람의 이야기는 듣기 싫어도 참고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정말 가치 있어서 상대방이 경청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제 나이 든 사람이 했을 때 젊은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행동 중 첫 번째는 말이 많은 것입니다. 동갑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만해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그냥 듣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 든 사람은 한번 말을 시작하면 끝을 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나이 어린 사람들이 예의상 듣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언제 끝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의상 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세대에게 말이 많고 지루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행동은 인색함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었다고 항상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도해서 무언가를 제안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감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 형님 어디 가볼까요? 라고 제안했다면 나이 든 사람도 동등하게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이 든 사람이 여기 가자, 이거 먹자 라고 제안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사 후 돈은 더치페이 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건 먹는데 왜 돈을 나눠 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용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번 사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한 활동에서는 조금 더 베푸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인색하다는 평판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행동 중 세 번째는 나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런 질문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를 물어보고 대답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귀찮아하고 불편해합니다. 나이를 물어보면 상대방은 너보다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의 나이를 물어볼 때는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자신의 나이를 먼저 밝히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태어났네 와 같은 비교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세대 차이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외모와 재력에 대한 비교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외모와 재력에 대한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전 20대 때 같은 노력을 했지만 한 사람은 강남에 작은 집을, 다른 사람은 강남이 아닌 곳에 큰 집을 샀다면 30년이 지난 후에는 그 차이가 엄청난 재산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 사람은 강남에 사는 사람이야 라며 비교하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우월감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성향은 타고나는 것이지 재력에 따라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상대방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상한 우월감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을 피하게 되면 자신이 꺼리는 것처럼 느껴져 더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잘난 친구들을 만나면 불편하지만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는 또 그 잘난 친구들을 자랑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과의 비교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스스로 괴로워질 뿐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비결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나이와 지위가 있으면 그 자체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팀장이 되어 20살 정도 어린 직원들을 관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새로운 직원이 팀장님, 커피 사올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대답하면 존경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커피를 심부름시키지 않는 팀장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회사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문자나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과 달리 직접 대화하거나 더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사람은 존경받게 됩니다. 자신의 생일에 회식을 강요하지 않거나 업무 시찰 시 불필요하게 후배를 동행시키지 않거나 법인카드 대신 자신의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 불필요하게 야단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존경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고 어느 조직에 있든 그것이 회사든 친목 모임이든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이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부모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녀가 돈을 많이 벌고 성격도 좋아서 도움을 주겠다고 할 때 도움을 받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도 자신의 삶이 있고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은근히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형편이 그리 좋지 않더라도 부모는 내가 평생 너를 키워주고 부모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이유는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 부모로부터 받을 정신적 고통이 부모에게 주는 금전적 부담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언젠가는 자녀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자녀는 부모와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녀가 필요한 시기는 거동이 불편해져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요양시설에 있을 때 등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입니다. 이런 때에 자녀가 찾아와 주고 돌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녀에게 힘든 도움을 억지로 요구하다 보면 정작 자녀가 필요한 순간에 자녀가 부모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비나 유학비에 모든 돈을 쓰기보다는 일부는 반드시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되어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부모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신체적 건강, 특히 걷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몇 살까지 스스로 걸을 수 있느냐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과 관련하여 체중 관리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더라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잘 복용하면 평균 수명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중이 늘어나면 노년기에 허리 통증이나 관절염과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들은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행복을 위한 세 번째 요소는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녀가 찾아오고 싶어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과도한 압박이나 기대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과도한 학업 압박을 주거나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학을 보내는 등의 결정은 후에 자녀가 부모를 멀리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90대, 100대가 되어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자녀들도 이미 은퇴한 나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자녀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직장에 다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로 아이들을 지나치게 압박하지 않는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크게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과 관계는 인생 전반에 걸쳐 우리의 행복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와의 소통 방식을 조금씩 바꾸고 자신의 행동이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노년기를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대 간 소통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행동을 줄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통한다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후를 준비할 때는 경제적 준비와 함께 신체적 건강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